자, 이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세 가지네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는 첫 번째, 지금 국민의 짐은 서울시장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구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려고 하는 저 세력을 초장부터 틀어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당원 바꾸는 문제, 공천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서울시장을 자신들이 가져오면서 부활의 어떤 지렛대로 삼겠다 이런 건데 그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이해는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내려놓겠다고 투표를 걸면서 박원순이 등장하고 쭉 이어졌던 게 있으니까 아 우리가 서울시를 다시 뺏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짐이 서울 쪽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눌렀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어디서 한 거야? 리얼미터 리얼미터를? 500명짜리인데 근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할까? 거짓말. 믿지 마시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문항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공석이 된 그 자리에 대한 재보궐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상당 부분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아주 사악한 의도는 뭐냐면은 여론을 반영하는 게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용도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에 나온 그 숫자가 마치 여론인 양 호도하는 게 문제죠. 맞아요. 아니 제가 어저께인가 그 최유한 평론가랑 같이 그 윈지 컨설팅 코리아에서 내놓은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확실히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구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최대로 쳐봤자 34%. 그리고 그 이상 확장성이 없어요. 제로예요. 거기에 다 그 윈지 컨설팅 코리아의 그 분석들을 갖다가 이렇게 겹쳐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아우 속상한 거야. 막 그 박원순 시장 얘기만 나오고 이러면은 그래도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 뭐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 속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10% 되고 그리고 이제 중도에서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짱구 굴리는 사람이 한 10% 되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서 그 민주당 지지층은 39% 정도의 탄탄한 지지층이 있어. 네. 그러니까 애초에 빠져나갔던 10% 더하면 49%야. 그러니까 49대 34로 그냥 무조건 이긴다니까. 어떤 후보를 내놔도 49%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그 여론조사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한두 개의 여론조사 가지고 좌지우지 될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호영이 전화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간혹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여론조사 지지율 발표가 포탈에 딱 뜰 때가 있어요. 예. 그때 흔들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리얼미터 조사의 특성상 실제 투표 결과에 그나마 근접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누가 나오더라도 고정 지지표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서로가 공천하지 않는 한 고정 지지표 플러스 어느 쪽의 정치 캠페인이 더 먹히느냐 이 싸움인데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는 지지층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는요. 인물하고 구도하고 이슈, 이 바람몰이 세 가지로 하는 건데 보세요. 지금 인물에서 오세훈 나온대. 오세훈이 그쪽 2등이야. 아니 오세훈보다 못한 사람이 어딨어. 아니, 우리 5살짜리가 시작하면 안 되지. 당연하지. 그리고 2등이 누군지 알아? 2등이 안철수야. 어쩔게요. 2등이 안철수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물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다 구도도 봐요. 구도도 솔직히 말해서 정의당 이런 데 후보가 노회찬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빡 나왔다. 그러면 구도가 갈라지겠지.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정의당 누가 있어? 유호정? 뭐 누가 있어? 어디 있어? 구도를 갈라먹을 사람이 없잖아. 유호정이 왜 나와? 그러니까 누가 있냐고. 그러면 갈라먹을 사람 내가 하나 있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이런 사람이 나오면 갈라먹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김진애 의원이 나올 리가 있나? 나온다고 해도 앞뒤 다 재보면서 다 해가지고 나오지 그냥 막 나오게 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도에서 잽이 안 돼. 오히려 저쪽은 그 지금 금태섭이를 갖다가 안철수가 막 당기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쪽 구도가 갈라진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구도에서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슈인데 이 이슈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윤석열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판에 보궐선거 앞에 한 석 달 전 요즘에 뻥 터트려가지고 뭐 하나 가려고. 그리고 이건 일부 아주 그 여성 단체라고 겉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인 그런 데에서 지금 미투 갖고 또 뭐 어떤 장난하려고 그러고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정말 잘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만 있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우리 쪽에 박영선이니 박주민이니 얼마나 정말 임종석 뭐 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인지도든 능력이든 모든 면에서 도덕성이든 어디 좀 꿀리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에서는 안철수가 입당 안 하겠다고 하니 말하자면은 박원순, 박영선 모델을 갖고 오고 싶어하는 것 같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소속 개념의 안철수 정도가 저쪽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한번 그 분위기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주호영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철수를 따로 만났고 장제원이 계속 펌프질하고 있죠. 이자는 지금 부산 지역구잖아요. 지가 서울을 뭐 한다고 그래. 하긴 뭐 서울이 안 사는 사람이 서울을 더 많이 알긴 알더라. 서울 사람들 안 가본 곳 지방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씨발 관광하러 와가지고. 이분은 또 아들놈께서 그냥 이렇게 뭐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그러셨으니까. 노예. 서울시장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서울시장에 넘어가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힘이 빠지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번엔 새가 모일 겁니다. 주호영은 그걸 꺾고 싶어 해서 자기 주변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죠. 안철수계에서 무언가 하나 내놓게 되면 보수 쪽에서 또 그나마 쪼개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봐주는 것도 있을 텐데 나는 우리 형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좀 참을 수가 없지. 자, 2006년 8월서부터 당시 서울시장의 언론 특보였던 조땡땡이가 뭔 짓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세요? 자,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봐봐. 미디어 오늘 놓고 거기에 이제 그 2006년 8월 쳐보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이명박의 그 접대 기자 접대 이런 거 쳐봐. 그러면 2006년에 7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어림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갖다가 거의 뭐 월 4천 정도를 기자들한테 그냥 쏟아 부었어. 서울시장의 언론특보라고 하는 작자가 왜 그랬겠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면 특히나 선거가 어떤 선거가 벌어지는지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영향력을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쓰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작질을 하느냐. 근데 이 자식 이 오세훈 뭐 이런 쪽이 잡으면 무조건 조작질이지. 그게 어떤 조작질을 했는지 보시라고요. 눈으로. 실제로 그 서울시장 언론특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거 먹이고 다녔어요. 기자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대선에서 이명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돈을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서울시장에서 지금 뛰어드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뭐 금태섭이 언론에 이름이 올리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고요. 서울 시민들을 뭘로 보기에 탈당하고 반대쪽에서 그렇다고 안철수가 그걸 땡긴다. 금태섭이 안철수 까는 걸 얼마나 시시때때로 했었는지 알게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실 테고 문제는 안철수의 가장 큰 고민은 정치를 잘하거나 비슷하게 한다라는 증거를 하나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주호영 같은 경우도 투덜대고 도망가고 안 할래 하는 거 빼놓고는 뭐 정치한 게 없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이들 둘이 정말 아내 시리즈 아내 브라더스 둘이 모여갖고 서울시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일이고 주호영 안철수가 만나봤자 서울시장 후보 결정하는 건 누가 하겠다는지 기억들 나십니까? 김종인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종인이 모든 걸 하는데 그 앞에 설레발치고 있는 두 사람 있어봤자 찍소리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주목받아 보려고 뭔가 하는 건데 쓸만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김종인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저쪽이 지금 서울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내심 부산시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인물이 없어 저쪽에.
아까 인물 구도 뭐 장재원이 뭐 나온다며 부산시장 안 나온다니까. 못 나오지. 이제 안 나온대? 장재원 아들 안 때문에? 나온다고. 제가 국정감사 때 자기 부산시장 안 나간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은 관심도 얘기를 없는데 했는데. 혼자 짓거리면서 부산시장 안 나갈 거라고. 아들 때문에 그렇구만. 그런 그러니까 거보다. 부산시장 나왔다 그러면 노엘로엘 다들 그럴 테니까. 아 근데 그리고 앞에서 음주할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이쪽 랩하고 막.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현역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저쪽은 더 심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현역이 아닌 사람이 후보가 거의 없다면 현역이 한 명 나오겠지. 근데 이쪽에서도 거의 현역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들 막 얼굴 내밀고 목소리 내밀고 하는 건 살짝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건 저는 저쪽에서 가장 튀는 인물은 예전에 부산시장에서 부산 말아먹었던 서병수 그리고 새로운 세력 이현주 이런 우리들 마음속으로 이현주가 새로운 세력이에요? 아니 그거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게 먹힐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현주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 공천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공천하느냐겠죠. 뭐 저는 이현주가 선택되는 순간 그냥 진다고 봅니다. 그쪽. 그러니까 잠깐만요. 댓글이 김부겸 쓰시지 말라니까요. 왜 그분은 대구에 있는 사람 자꾸 왜 그렇게 아니 경기도의 소환해요? 심상정을 왜 서울시장 공천하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부산은 지금 김영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출마를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뭐. 근데 지금 김영춘 말고도 그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산에 나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봐요. 누구요? 이호철 수석 나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호철 수석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민정수석 지금까지 했던 한 분 3번 정도 얘기가 나왔었죠. 이호철 수석이 진짜 내가 보기에 물건인데 본인이 권력력이 없는 거 빼고 나면 저번에 오고돈 공천할 때 그 경선할 때 제가 그 행사 사회를 봤다니까. 근데 실제로 진짜 서울 부산시장감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여곡절 끝에 공천한 거예요. 사실은 답답한 속으로 막.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이호철이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이호철이 부산시장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공식적으로 나온 게 한 3번쯤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특별한 공직도 맞지 않았다면 그 이름뿐인 삼철이 아니라 이젠 들어와서 뭔가 해야 됩니다. 양정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유 때문에 선거에 들어와서 있었다면 지금은 이호철도 나와 있어야 될 때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에요. 공세적으로 가야 된다고. 부산은 어차피 줄 거야라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서울만 맞겠다 하면 서울이 질 수도 있는데. 아니, 부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도 집니다. 그건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정말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당 지도부가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추홍리가 코로나 대비해서 대구 가서 진두지휘했었습니다. 전 요번 선거 이기려고 그러면 서울을 맡겨 놓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에 특별한 대책 만들어야 됩니다. 예. 내려가서 그때부터 뭐 해야죠. 또 지금 채팅창에는 곽상원 변호사 이야기하는데 곽성호님도 지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충청도에서 지금 자기 하고 지역구에 계신데. 지금 네. 박덕금 지역구에 내려갔는데 박덕금 날아갈 텐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거 안 해, 못 해. 박덕금 날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곽성호님이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 그 지역구가 보궐선거에. 충북인 분이 부산 네. 내려가서 시장 출마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거 못 해. 그렇지. 오히려 그 지금 낙선한 남영희 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대안이란 모를까.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 근데 부산에서 만만치 않은 그런 나름대로의 확장력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는데 부산은 문재인이 나와도 힘들어. 저는 그 얘기가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처럼 들려요. 그렇지. 부산 시민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있었던 게 저희가 70년대 80년대라면 개인의 일탈을 해서 시정에 공백이 생겼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부산이라는 복잡다단한 도시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고 부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걸로 안 됩니다. 부산 사람이 부산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게 그래서 요즘 침체되어 있는 부산을 더 끌어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당연히 정부와 교류를 같이 해야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말 자체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 저는 무식해 보일지 모르고 무지해 보일지 모르지만 부산 이슈들 참 많습니다. 끌고 가다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정치를 참 냉소적으로 보는 분들이 니들은 부산을 모르는구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영 방송은 뭘 해야 되냐면은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자신감 불러 넣어주는데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YTN 평론가처럼 돌변을 해가지고 부산 안 될 거야. 부산은 포기해도 돼. 서울도 겨우 이길 수 있을 걸. 이런 식의 평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수년 동안 팟캐스트를 해왔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지지자들이 사기 꺾이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니들이 부산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우리 쪽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 쪽 분이 아닌 사람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김성수 너는 인간 자체가 비호감이야. 이런 분들은 절대로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잡았어 벌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항상 작세는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저는 근데 부산은 제 생각은 특히 그런데 특히나 부산은 여자 후보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배재정 의원 전 의원 같은 분 청와대 분도 와 좀- 있는데 예. 청와대에서 일하게 하고 예. 지금은 부산에 좀 더 세고 확실하게 끌고 가는 그러니까 여성을 낸다고 하는 거 부산에 저희 아버지가 부산 너무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니까 뭐 부산 출신이세요? 네 고향이? 아버지가 곽동수 나가. 아니 저는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세게 확 잡을 수 있고 체격이 커서가 아니라 제가 이호철 얘기했던 건 단단하고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경관이 만약에 나간다고 치게 되면 저 학비리가 뭐 하겠노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차돌맹이처럼 단단한 이호철 같은 경우는 잘하겠다 할 거라 부산 시민들 마음 잡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야 돼. 우리의 고정관념은 버리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산은 저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버려요. 왜? 정당 지지율을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중에 베스트인 사람을 공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럿이 가서 부음 잡아갖고 부산 다시 우리가 하겠다 잘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열심히 튀겨요 기회 주세요. 그게 뭐 어려워요. 이길 수 있어요. 한 번 우리 거였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모자란 사람들이 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왜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하는 것을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묻는 천하의 그런 모자란 소리를 아니 이 해버리면은 미친놈들은 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고 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었던 쉐리들이 그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개입하라는 거냐? 앞뒤를 모르고 저렇게 또 진짜 난리야.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ABC도 몰라. 청와대가 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순간 지들은 그럴 거잖아. 아니, 왜 선거 개입하느냐고. 그 낚시라고 하기로 보기에도 너무 진지하게 물어봤고 그 대답을 하자니 참 웃기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참그 뇌세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이에요. 참. 참 그 어쨌건 지금 국민의 짐이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향후 한번 봅시다. 국민의 짐이 서울시장이 가져가질 못하잖아요. 사실 저쪽 세력 입장에서 보면 가장 찬스란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선 1년 남겨두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보궐선거의 기회가 생겼다고. 근데 그것을 저쪽이 사활을 걸었는데 못 가져가면 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전국의 풍향계가 다 몰려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다음 대선은 사실상 안 되겠구나.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을 해도 선거에 지는구나라는 패배의식이 깊숙이 뿌리 내리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잘하고 있긴 해요. 잘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패배에 길들여지게 해야 된다니까. 아니 도대체 공수처도 왜 끌려가는 거야? 한 달을 왜 주는 거야? 이런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이럴 때 그야말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겉으로는 막 난리를 친다고. 아 그리고 언론들이 막 난리쳐. 그래도 뒤로는 가가지고 지들끼리 술 처먹으면서 뭐라 그럴 줄 알아? 야 무섭다. 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냥 쭉쭉 되네. 우리 앞길을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니까 진짜. 그런 걸 못하니까 지금 윤석열이 갑자기 돈 주머니 싸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잖아. 돈 좀 왜 싸들고 현찰이었을까? 현찰을 받는데 아, 금일봉. 94억을. 참. 5만 원짜리가 있어서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그래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공세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5, 6년에서 10년, 15년 정도는 정권 못 가져오겠구나라고 하는 제대로 된 패배 의식을 심어주면 정말 질이 멸렬됩니다. 맞아요. 망치 들고 뚜껑에 딱 못 박아서 너희들 못 넘어와 어디 장도 꿈도 꾸지 마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런 밭이라고 생각하는 부산에서 이기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지방선거 압승했죠. 총선 압승했죠. 그러면 사실 저쪽이 현역이 아닌 곳에서는 조직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총선을 압승한 이 비결 안에 이것이 좀 안 된 말이지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상당 부분 영구 집권으로 가는 토대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봐봐. 듣기만 해도 지금 10월 26일 날을 한계로 해가지고 공수처도 통과시켜봐. 27일 날 통과시켰어 봐.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 봐요. 그러면은 당장 윤석열이 저렇게 못 돌아다닌다니까? 지금 저렇게 돌아다닐 빌미를 준 거잖아. 어떤 면에서는. 11월 안에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전국 유세 다니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이. 이거 놔둘 거냐고. 법무부에서 감찰로 제지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공수처가 현실화되는구나라고 해야지만 스톱을 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해서 바로 수사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그거 그만둔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지검처럼 막 갔다가 그냥 압수수색하고 대전지검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저 식구들 짱 박혀 있는 창원이니 뭐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한단 말이야 지금. 예.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은 부산의 민심 안 좋아요라고 표현하시는 분 제가 봤는데 이거는 총선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민주당한테 민심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럼 국민의 짐한테는 민심이 좋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당연히 안 좋죠.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맹주로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 도지사를 안 바꿔줬던 사람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을 줬던 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선의 임무를 공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상쇄를 하는 노력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한테 여론 안 좋아요. 그러면 국민의 짐한테도 안 좋을 거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더 좋은 후보를 내서 여러분들께 속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PK 정도에서는 후보만 잘 내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네. 포기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